아마존 때문에 두근거려서 하루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아예 차도 안 탔는데 막 멀미나고 그랬어요. 막 이놈의 페이스북 때문에 나스닥 전체가 거의 한 4%가 빠지질 않나. 아직 어닝스 발표도 안 난 시점에서 아마존이 7% 넘게 빠졌었잖아요, 장중에. 이게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설명하는데 sympathy trade라고 해서 주로 이제 같은 섹터나 어떻게든 연관된 주식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같은 군으로 분류된 다른 주식들도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이게 페이스북 실적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은 빅테크 기업의 아마존 실적까지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공포 심리에 그렇게 빠졌었는데, 장 마감 이후 있었던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58%까지도 급등했었거든요. 3,300 정도까지 찍다가 지금은 살짝 더 이제 컴다운해서 3,100, 200 수준인데, 근데 그렇게 긴장은 했는데 모든 신경이 아마존에만 꽂히다 보니까 장중에는 나스닥 떨어지는 거 구경만 하고는 딱히 뭐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발표 시각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실적이 또 아름다운 실적이 나와줘서 결국에는 어제 오늘 페이스북이 한 20% 이상 빠져서 시총 180 빌리언이 사라지더니, 이제 또 아마존이 이 기세가 내일도 계속 된다면 아마존이 그대로 회복시켜주네요. 좀 어이없긴 하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이번 어닝 시즌은 정말 너무 역대급으로 극단적이야. 뭔가 너 잘했어? 오케이. 장외시간 거래 폭등 뭐 10% 20% 그러다가 너 망했어? 장외 거래 시간부터 폭락 마이너스 24%. 내가 진짜 살다 이런 장을 처음 봐. 실적을 엑기스만 짚어보자면 일단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신비로운 EPS 계산법,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의 아름다운 성장,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가격 인상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 거의 포인트인데, 일단 4분기 순이익이 143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EPS가 27불 75센트라는 기가 막힌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좀 너무 난데없이 높아서 이상하셨겠지만, 그 전년도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4불 09센트였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일단 nominally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려면은 4분기 이 net income 순이익 143억 달러가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은 알겠죠. 웃긴 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EPS 3불. 원래 월가 예상치는 뭐 아마존 영업이익 해봤자 손익분기점 뭐 겨우 넘을 거라고 치면 EPS 한 3.6달러 정도 나오겠네 하고 컨센서스 빌딩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28불 정도가 나온 이유가 뭐냐, earnings가 그러면은 기대치보다 한 10배 이상 잘 나온 거냐 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번 분기는 EPS 계산하는 회계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회계 처리를 좀 억지로 한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어닝스 여기 첫 페이지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 earnings release 가져왔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fourth quarter 2021 net income includes a pre-tax valuation gain of $11.8 billion, included in non-operating income from our common stock investment in Rivian. 4분기 순이익이 급증한 게 아니라 118억 달러를 여기 이렇게 non-operating income,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혔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리비언에 지분 투자했던 거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에 맞춰진 투자 이익이 여기로 더해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건데,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도 사실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참 여기 아마존은 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ons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Page 11, 이거 Earnings Release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분기별로 실적이 쭉 나오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다 이 라인 아이템 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뭔가 다 말이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이 뜬금없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렇게 여기 other income, non-operating income으로 구분되는 이 기타 수익,
이게 말 그대로 정상적인 영업 사업 활동 외에서 나오는 기타 수익이라는 건데 이 118억 달러라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 이 리비언 지분 투자에서 온 밸류에이션 수익이다. 참고로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리비언은 작년 11월에 나스닥 상장된 회사이고 여기에 아마존이 클래스 A 보통주 지분을 22.4% 정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원래 이 other income 이런 수치는 그렇게 크게 안 변하거든요. 회계상인 수치가 대부분인데 그럼 여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랑 제대로 비교를 해보려면은 이거를 빼주면 되지. 그리고 이제 pre-tax 숫자니까 원래 그 11.8 billion을 다시 빼주고 normalize 된 숫자에서 뭐 세율까지 감안해서 전체에서 빼주면은 이제 정말 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EPS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직접 해보려다가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그렇게 EPS를 계산을 해도 그렇게 해도 기대치를 상회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잘했다 아마존. 참고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작년 연말에 리비언 밸류에이션 100 빌리언 1000억 달러 갔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니까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낮아졌으니까 사실 다음 분기엔 또 이게 얼마나 후려쳐서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죠. 원래 아마존은 크게 5개의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또 구분을 해서 advertising services 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아주 따로 분리해내가지고 총 6개의 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segment result를 발표를 해요. 매출 자체만 보면 4분기 매출은 1374억 달러, 작년에 비해서 한 9% 이상 상승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존은 더 이상 이제 이커머스 사업으로만 보면 안 되죠. 물론 그게 지금은 메인이긴 하지만 아마존을 진정한 성장주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AWS 클라우드 사업이니까 아마존 밸류에이션의 핵심인 AWS 매출이 178억 달러로 지금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듯이 다른 세그멘트를 보면은 컨센서스랑 비교를 했을 때 온라인 스토어스, 이제 온라인 그 판매 수익은 뭐 컨센서스랑 비슷한 66 billion, 그리고 physical stores, 진짜 이 오프라인 매장들, 아마존 고, 뭐 홀푸드 이런 데들, 이런 데가 좀 의외야. 이게 17% 성장을 했대요, 작년 대비. 그리고 retail third party seller services 이 매출도 10% 이상 증가했고 이거 이커머스 3자 사업 그리고 advertising services 이 광고 수익이 이번 분기부터 새롭게 공시되기 시작하는 정보예요. 원래는 그냥 기타 수익 이렇게 해서 뭉개져서 잡혔었는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이게 32%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성장을 했을 정도로 큰 사업이 됐으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 공시를 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AWS, 아까 말했듯이 이 클라우드 사업이 40%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이 사업 부분별로 봐도 다 컨센서스 수준으로 발표를 하거나 혹은 그걸 훨씬 더 상회하는. 그리고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은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가 작년에 뭘 잘했고 뭘 못했어요. 이게 이상. 끝. 이게 아니라 next year guidance, 그러니까 올해 1분기나 올해 full year guidance를 경영진이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더 중요한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말한 거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뭐 한 1120억에서 1170억 달러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한 1200달러였으니까 이거는 not bad. 그리고 operating profit,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왔는데 영업이익 예상치는 6 billion. 이거는 컨센서스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뭐 잘 나왔고 어쨌든 아마존이 전체적으로 잘 나오긴 했지만 저는 살짝 좀 아쉬운 게 이 아마존 클라우드 이 AWS 사업 이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충분히 하이라이트를 좀 안 해준 것 같아. 지금 annual run rate로 보면은 그러니까 4분기에 달성했던 실적 기준으로 이거를 연간으로 만약에 잡아본다면 1년 단위로 본다면은 이거는 벌써 71 billion dollar 비즈니스예요. 710억 달러 사업이 된 거예요. 이거를 연율화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실적이 처음 났을 때 저 말도 안 되는 EPS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클라우드 사업 얼마나 잘했는지 관심을 제대로 안 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칭찬받을 성과라고. earnings release 여기 첫 페이지 나오지도 않고 이거 페이지 2 이거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야지 겨우 나와요. 그래도 여기 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클라우드 쓰는 클라이언트들 이 정도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섹터별로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무슨 뭐 S&P 500 기업들 다 읊는 줄 알았네. 아무튼 이 굴지의 기업들이 다 나오고 한마디로 우리 지금 AWS에서 장사 잘하고 있다.
포인트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제대로 된 사업 부분별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하이 마진 비즈니스예요. 여기 봐봐, 다른 세그먼트는 다 영업 마진이 뭐 2.6 아니면 뭐 0%, 한 자릿수대이거나 뭐 거의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장사인데, 이커머스나 아니면 뭐 리테일 기타 사업 부분, 그런데 AWS 사업 혼자 영업 마진 30%. 당연하지. 큰 비용이 들 게 없잖아. 이게 뭐 상품 판매, 물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재고 걱정할 거 없어. 뭐 인건비 걱정 없어. 부동산 걱정할 거 없어. 뭐 이커머스 3자 판매 수익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비용 처리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번에 구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마존도 사실 클라우드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큰 시장에서 이제 막 게임 시작한 거예요.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이것 봐, 4분기까지니까 작년 한 해 AWS 사업 부분에서만 영업 마진이 거의 19 billion dollars, 200억 달러, 20조 원인가 하나로. 여기 AWS 세일즈맨한테 밥이나 얻어먹으러 가야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 이 프라임 멤버십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도 나는 유지할 거야. 이게 처음에 earnings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막 떠들었던 게 이거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난 또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올렸다고 하도 요란스럽게 떠들길래 얼마나 올렸나 봤더니 이거 월 멤버십이 12불 99에서 14불 99로 2불 올렸어요. 2불. 그리고 연간 멤버십은 원래 119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139불로 연 20불 올린 건데, 웃긴 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 사람들이 막 다 불만이에요. 뭐야, 월 2불씩이나 올린다고? 이러면서 나 프라임 캔슬할 거야 이러는데, 아니 뭐 거지들만 모였나? 아니 이거는 나도 거지지만 좀 심한데? 이게 사실 아마존 프라임이 주는 혜택이나 전체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을 보면은 이게 절대 비싼 값이 아니거든요. 저 정말 옷 한 벌 갖고 시즌 내내 입고 진짜 옷도 없고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라면만 먹고, 그것도 아마존에서 구독해서, 그리고 넷플릭스 아이디 이거 친구 거 빌려 쓰고, 친구도 아니야, 지인 거, 거의 모르는 사람 지인 거 구걸해서 쓰고 막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저도 아마존 프라임은 제 돈 주고 잘 쓰고 있거든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뉴욕에 살고 심지어 맨하탄에 사니까 집 바로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거 가기 귀찮아가지고 아마존으로 모든 식량을 다 사는데 그런데 다른 정상적인 미국 주 지역들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만 사려면은 차 타고 한참 가야 되니까 이게 아마존 프라임이 주는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불평하는 소비자들은 있지만 제 생각엔 아마 이들은 아마존 프라임에 이미 길들여져서 캔슬했다가도 금방 다시 쓰던가, 아니면 뭐 말만 저래놓고 차마 캔슬은 못하던가 할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2018년에도 한번 가격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이런 리액션이었다가 결국 캔슬한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튼 이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 가장 직접적인 매출 증가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earnings에서도 The massive outlays helped reinforce the value of Prime membership with customers, giving the company confidence to raise the price by $20 to $139 a year. 그래서 아무튼 이 애프터마켓 거래가 뉴욕 시간 8시까지라서 지금 혹시라도 그 사이에 뭔 변수가 생길까 해서 지켜봤는데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도 한 15% 정도 뛰어 있고, 그럼 오늘 떨어진 거 감안했을 때 안전하게 한 8에서 10% 정도 뛴 셈이니까 이거 뭐 구글 수준의 earning surprise가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잘한 거예요, 아마존이. 왜냐면 구글은 스톡 스플릿 뉴스까지도 있었거든. 그런데 아마존은 없었어요. 아마존은 순수하게 실적으로만 반응을 한 거니까 사실상 더 큰 earning surprise죠. 얘네 주식 분할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 질문은 아마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earnings call 때 안 물어봤으면 콜 끝나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진을 스토킹하면서 물어볼 게 뻔하니까 그에 대한 답이 곧 나오겠죠. 저도 원래는 이런 거 earnings call 다 듣는데 오늘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그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듣고 혼자 케이크 먹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제 트랜스크립트 보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페이스북이 망쳐놓은 이 인덱스를 다시 살려줄 것 같아서 살짝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사실 earning 시즌 때 주가가 얼마나 어떻게 단기적으로 반응하느냐 보다도 실제 펀더멘털인 이 기업들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잘 나와줘서 안심이고 오늘은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휴, 다행이다.